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군 시절에 온갖 못된 짓을 하던 놈이 크게 응징을 당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아저씨입니다. 얼마 전에 폭행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잘 알지만 폭행 사건을 보고 저는 시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중고를 평범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키도 크고 덩치도 커서 학교에서 괜히 시비를 걸거나 하는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니다가 남들과 똑같이 1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를 수료하고 후반기 교육을 받고 후반기 교육을 받던 곳이 저희 자대가 되어서 후반기 조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자대에서 뭐 그리 집합이 많은지 짬밥이 없을 때에는 항상 무서움에 떨며 살았네요. 구타도 비일비재했었고요. 조교가 교육을 뽀대나게 하지 못했다고 맞고 차이가 많이 나는 고참에게 말 걸었다고 맞고 이등병이 담배 피우러 갔다고 맞고 참 사회에서는 이유도 안 되는 것들로 많이도 맞고 갈굼당하고 그랬네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뛴다는 것인지 성격이 참 순해 보였던 사람도 서열이 되면 서열의 힘을 마구 휘두르고 다녀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대로 갔을 때 병장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무 생활에서 열외되는 병장들은 많고 짬밥이 안 되는 1병, 2등병이 적으니 할 일이 참 많았죠. 그만큼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대에 갔을 때 병장이 많으면 풀린 군번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1병이 되니 그 많던 병장들이 매달 무더기로 전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 저는 계급이 낮은데도 서열이 쭉쭉 올라갔습니다. 또 병장들이 무더기로 전역을 하니 신병들이 무더기로 들어오고요. 제가 신병관리 서열이었을 때는 무더기로 들어온 신병들이 더블백에 싸가지고 온 옷들과 소지품들을 세탁해주고 진열해주는 것만도 참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지 못하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네요. 그렇게 신병들이 무더기로 들어오던 중에 친하게 지내던 한 달 후임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신병이 들어오면 대기병 기간이 보름이었는데요. 여기에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오시니 설명을 드리자면 보름간의 적응 기간을 대기병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거의 일을 안 시키고 선임병이 밥도 같이 먹으러 데리러 가고 빨래도 같이 해주고 하는 기간입니다. 며칠 차이로 들어온 대기병들 사이에서 갈굼과 구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입대한 달로 서열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요.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대기병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12월 말에 입대를 했고 한 명은 1월 초에 입대를 하여 자대에도 며칠 차이로 들어온 것이죠. 어쨌든 둘 다 대기병 기간이었는데 12월 말에 입대한 대기병이 1월 초에 입대한 대기병에게 꼴에 자기가 선임이라고 금일의 암구를 숙지하고 있는지 전투화는 제대로 닦아 놓았는지 직속상관의 성명은 숙지를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제대로 모르고 있으면 때리고 갈구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도 현재 그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으면서 말이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기병이 대기병을 갈구다니요. 구타가 그렇게 난무하던 군 시절이었지만 1병 3호봉이 되도록 저도 서열도 안 되고 나도 군 생활에 어리버리한데 누굴 지적할 자격도 안 되어서 그때까지 한 번도 누굴 때리거나 한 적이 없었는데요. 대기병이 대기병을 괴롭혔다는 얘기를 한 달 후임병으로부터 듣고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 신병들이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 후임병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더군요. 당장은 저도 서열이 낮아 제 선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친한 선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임이 잘 처리하겠다고 하더니 그 대기병에게 말로 주의를 주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몇 달이 지나고
저와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서 제가 조금 더 챙겨주었던 이등병이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그 문제의 대기병이었던 후임이 자기보다 후임인 사람들을 그렇게 심하게 괴롭힌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놈은 이등병 주제에 자기보다 후임인 이등병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갈구고 패고 집합시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군기 잡는 서열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싫어서 제가 군기 잡는 서열일 때에도 될 수 있으면 말로 하고 후임들에게 거의 손을 대지 않았었는데 군 생활에 적응도 다 못한 이등병이 지보다 짬밥 안 되는 이등병을 군기 잡다니요. 그놈은 인간 이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놈을 막사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제가 그놈보다 후임인 친구들에게 들었던 그놈이 후임들을 구타하고 괴롭힌 것들을 그놈에게 일일이 다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했냐고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길래 그놈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임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 이걸 어찌해야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간부들에게 얘기를 한다 해도 일을 크게 만들기 싫어하는 간부들이 그놈에게 큰 처벌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어요. 그냥 구두 경고와 반성문이나 받겠죠. 그래서 제가 그놈에게 그랬습니다. 안 그래도 눈치 보여서 힘든 이등병들을 너도 눈치 보는 이등병이면서 그렇게 괴롭혔냐고 다신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은 자기가 때리고 괴롭힌 후임들이 좀 맞아야 군 생활을 똑바로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야 부대가 제대로 돌아간다고요. 그리고는 고참이 좀 때렸다고 그걸 꼰지르는 놈들이 나쁜 거지. 밑에 애들 갈궈서 부대를 제대로 돌아가게 한 자기가 뭔 잘못이냐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에게 그럼 너에게 당한 후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괴롭혔냐고 했더니 그냥 빠져서 그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그놈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을 패고 패다가 저와 친하게 지내던 후임들이 저를 끌어안고 바닥에 눕혀놓고 못 움직이게 짓누르고 있을 때까지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후에 그 일을 그놈이 소원 수리를 긁어서 저는 영창 15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놈은 제가 영창 복귀를 하고 얼마 후에 파견을 나갔고요.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제가 군 생활 말년에 전역을 얼마 안 남기고 있을 무렵에 그놈은 파견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때도 그놈을 보기만 하면 치가 떨렸습니다. 전역을 하기 전에 어떤 후임이 얘기를 해주기를 그놈이 전역을 하고 나면 자기가 아는 조폭을 데리고 와서 저를 어떻게 하겠다고 떠들고 다녔다더군요. 그래서 그놈을 또 불러냈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닌 게 맞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덜덜 떨면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역하고 나서도 후임들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덜덜 떨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놈이 무서워하는 저에게는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놈이 또 후임들을 괴롭힐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기 전날 그놈보다 한 달 선임인 친구에게 그놈이 또 무슨 짓을 하고 다닐지 모르니 잘 지켜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얼마 안 지나서 인터넷상에 저희 부대 카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가입을 했습니다. 그 카페에 가입해 있던 전우들은 대부분 좋은 선임병들이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연락처도 주고받고 가끔 통화로 안부를 물으며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보다 후임이었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전역을 하며 또 카페에 가입을 해서 반갑게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던 전우들이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한 번씩은 연락이 되는 후임들 중에서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만나면 군 시절 얘기로 밤을 새울 수도 있었죠. 군 생활 얘기하면서 서로의 근황도 얘기하면서 하나둘씩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데리고도 만나며 참 좋았습니다. 전역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 군 생활을 견뎌낸 자신이 대견스럽다며 전우들 서로 격려도 해주고요. 멀리 사는 사람들은 가끔 연락이나 주고받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한번 서울에서 연락이 되는 전우들 모두 대규모로 모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연락이 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해서 시간이 되는 사람들 10명 좀 넘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그놈도 어떻게 연락이 된 건지 왔더라고요. 이젠 20년도 넘은 일이니
반가운 척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놈과는 멀찌감치 앉아서 다른 사람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도 먹고 맛있는 안주도 먹고 또 군 시절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군요. 그놈보다 후임이었던 친구가 그놈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아무 이유 없이 그놈에게 맞고 괴롭힘을 당했으니 그 생각이 나서 우라가 치밀어 오른 거겠죠. 그놈은 실실 웃으면서 그 후임에게 억울하면 군대 일찍 가지 그랬냐며 그 후임을 약올리듯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놈은 후임들이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지 20년도 넘은 얘기를 가지고 그러냐며 당당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후임이 그놈에게 달려들어서 몸싸움이 났습니다. 식당 안이 난장판이 되고요. 다른 친구들이 다들 말리고 있는데 그놈이 갑자기 병을 깨트리더니 손에 들고는 죽여버리겠다고 그 후임에게 다가가더라고요. 막상 가까이 가니까 그놈은 손에 들고 있던 것을 휘두르거나 하지는 못하더군요. 그리고는 그 후임이 그놈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도록 패더라고요. 주위에 있던 전우들도 그놈이 후임들을 잔인하게 괴롭혔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말리다 말다 했습니다. 그놈은 얼굴이 엉망이 되었고 경찰이 와서 둘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놈에게 폭력을 가한 후임은 착하고 성실한 친구라서 저랑도 많이 친하고 했던 후임인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놈이 그 후임에게 폭행을 당한 정도로 봤을 때 그놈이 그 후임에게 경찰에서 합의를 안 해준다면 정말 잘못하면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놈을 팼던 후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정당방위 나왔다며 얘기를 하더군요. 그놈은 얼굴이 찢어져서 꿰맨 것이 120바늘이라며 코뼈가 약간 틀어져서 코뼈도 맞춰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치 몇 주가 나올지 가늠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정당방위가 나왔냐고 후임에게 물어봤더니 그놈이 병을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것은 흉기가 될 수 있어서 그놈이 오히려 잘못하면 살인미수가 나올 수 있다고 그 후임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후임이 얘기를 해주었는데 제가 군에서 그놈을 폭행해서 영창에 있던 기간에도 그놈은 후임들을 많이도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그랬다더군요. 그리고 그놈이 파견해서 복귀를 하여 자대로 돌아온 이후에 그놈의 전적을 아는 후임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했답니다. 근데 그놈이 어떤 짓을 해서 파견을 나갔었는지 모를 만큼 뒤늦게 들어온 후임병들에게 별 이유도 안 되는 것들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참 못된 짓을 많이도 했다고 그 후임이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한 번 치가 떨리더라고요. 평생을 반성을 하며 자기가 괴롭힌 전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도 용서를 받지 못할 짓을 해놓고는 오랜만에 만난 자기가 괴롭히던 후임을 오히려 약올렸으니 맞을 짓도 그런 맞을 짓이 없겠죠. 그놈을 팼던 그 후임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그놈을 고소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놈은 무슨 처벌이라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 20년도 더 지난 군 시절 이야기에서 그놈이 진심을 담아 자기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던 후임들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놈은 오히려 자기가 괴롭혔던 후임들에게 당당하게 놀리듯이 말했다가 만신창이가 되고 괜한 객기를 부리다가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되었네요. 그놈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조금이나마 조심하고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지만 평생을 아랫사람은 괴롭히고 윗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살거리는 사회 암적인 존재로 평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젠 그놈을 평생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잔인하다고 욕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놈의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 그놈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라 저는 후련한 마음입니다. 아저씨 냄새나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나라 사정에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나쁜 놈은 폭행 피해자이면서 오히려 법적으로 죄를 받게 되었네요. 정말 사이다 사연입니다. 쓰니님도 그놈 때문에 군에서 많이 고생하셨고 후임들을 위해 그렇게 그놈과 싸워주셨던 모습에 저는 군필자로서 쓰니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